재호화. 첫 월급 80만 원, 그리고 비밀 통장. 여러분, 돈이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80만 원,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자유였죠. 25년 만에 제 손으로 번 첫 월급 80만 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6시 30분에 집을 나와 병원에 9시까지 출근했죠. 오후 2시에 퇴근해서 3시에 집에 도착하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점점 일이 손에 익었어요. 환자분들을 맞이하고 입원 절차를 안내하고 가끔은 불안해하는 환자 가족들을 위로했죠.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병원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 말을 건네면 사람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배 코디네이터 민지 씨가 말했어요. 은지 씨, 환자분들이 은지 씨 찾으시던데요? 목소리가 편안하대요. 칭찬이 정말 오랜만이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더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아니에요. 정말 잘하세요. 경력자 같아요. 점심시간이면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었어요. 20대, 30대 직원들 사이에 48세인 제가 있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죠. 은지 씨, 저녁에 회식 가실래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미안해요. 집에 어른이 계셔서. 아, 그렇구나. 다음에 꼭 가요. 사실 가고 싶었어요. 동료들과 삼겹살 먹고 수다 떨고 싶었죠.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시니까요. 2시 30분에 집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늘 TV 앞에 앉아 계셨어요. 왔네. 늦었어. 2시 30분인데요, 어머니. 그래도 늦은 거야.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요즘 반찬이 왜 이렇게 성의 없어? 저는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까지. 죄송해요. 더 신경 쓸게요. 일하느라 정신없지? 그만두면 안 돼? 시어머니는 매일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한 달만 버티면 월급이 나오니까요. 그 돈으로 뭘 할까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죠. 새 옷을 살까? 맛있는 거 먹을까? 아니면 여행을 갈까?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월급날이었어요. 병원 인사팀에서 문자가 왔죠.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행 앱을 열었죠.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79만 5,430원.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었어요. 80만 원이 안 되네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돈은 온전히 제가 번 돈이었으니까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노동으로, 제 능력으로 번 돈. 점심시간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나는 해냈어. 나는 할 수 있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은행에 들렀어요. 남편 몰래 만들어둔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친정 어머니가 용돈으로 주신 50만 원을 넣어둔 비상금 통장이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80만 원 입금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통장에 찍혔어요. 79만 5,430원. 제 이름 박은지 옆에 찍힌 숫자였어요. 통장을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죠. 이 돈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제 돈이었습니다. 걸어 나오며 계산했어요. 월 80만 원이면 1년에 960만 원, 3년이면 2,880만 원, 5년이면 4,800만 원. 그 돈이면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공간 말이죠.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스스로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명확했죠. 언젠가 나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게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어요. 출구가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죠. 은지야, 오늘 월급날이지?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네, 어머니. 얼마나 받았어? 80만 원이요. 80만 원? 그것밖에 안 돼? 그거 받으려고 매일 나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8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제겐 세상이었는데. 뭐,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걸로 뭐 할 건데?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월급 받았어? 응. 얼마야? 80만 원.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그것밖에 안 돼? 뭐, 용돈벌이치고는 괜찮네. 용돈벌이.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건 용돈이 아니에요. 제 노동의 대가였죠.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옷이나 좀 사려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을 거예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거였죠. 탈출 자금으로 말이에요. 며칠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일 시작하셨다며? 응, 파트타임으로.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시던데요. 언니가 일 나가시니까 최대한 신경 쓰고 있어. 그래도 가족이 우선 아니에요? 가족이 우선. 맞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하지만 저도 가족 아닌가요? 제 삶은요? 제 행복은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알겠어. 더 노력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신우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일하면서 왜 저한테는 그러는 걸까요? 다음 날 병원에서 민지 씨가 물었어요. 은지 씨, 첫 월급 받았죠? 기분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축하해요. 저희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는데 같이 가요. 은지 씨 첫 월급 축하로 가고 싶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집안일 때문에? 응. 민지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다음 기회에요. 근데 은지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거울을 봤어요. 정말 피곤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밤 11시에 자는 생활이 한 달째였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통장에 80만 원이 있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된 돈이 있으니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두 번째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또 80만 원. 통장 잔액이 160만 원이 됐죠.
숫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3개월이 지났어요. 통장에 240만 원. 6개월이 지나니 48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돈을 보며 상상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서연이와 단둘이 살 수 있는 작은 공간.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남편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저와 제 딸만 있는 공간. 어느 날 병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 선생님, 일 잘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규직 전환 생각 없으세요? 월급이 180만 원 정도 될 텐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180만 원. 1년이면 2,160만 원. 2년이면 4,320만 원. 그 돈이면 정말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좋아요. 급하진 않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동산 앱을 켰어요. 분당의 원룸들을 검색했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작지만 괜찮은 집들이 있었어요. 가능할 것 같아. 정말 가능할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어.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정규직?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응. 남편의 얼굴이 굳었죠. 엄마는 누가 돌봐?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낮에 혼자 계실 수 있으시잖아. 안 돼. 엄마가 외로워하시잖아. 하지만, 그리고 저녁은? 내가 퇴근하면 밥 있어야지.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매일 야근하는데 당신은 왜 더 일하려고 해? 순간 화가 났어요. 나도 일하고 싶어. 나도 꿈이 있어. 꿈? 48세에 무슨 꿈이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8세에는 꿈을 꾸면 안 되나요? 말다툼 끝에 남편이 말했어요. 안 돼. 파트타임만 해.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봐야 해.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셔. 당신이 일 그만두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당신 일 그만뒀으면 좋겠대. 집안일이 엉망이 됐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일이 엉망이라고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죠. 집안일 엉망이라니 그게 무슨. 엄마가 그러셨어. 요즘 먼지도 많고 반찬도 성의 없고.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알아. 근데 엄마가 불편해하시니까.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작은 방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통장에 480만 원이 있었지만 무력했어요. 정규직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시누이까지 모두 반대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났어요. 5시 30분 알람이 울렸고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죠.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어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병원에 출근했어요. 환자분들이 인사했죠. 선생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선생님 덕분에 절차가 쉬웠어요. 그 말들이 저를 살게 했어요. 여기선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통장 앱을 열었어요. 48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돈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여러분, 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제 것이냐가 중요하죠. 80만 원, 누군가에겐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자유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어떻게 더 큰 압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견뎌냈는지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네 번째 119 전화와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 하나쯤은 꼭 만드세요. 비밀로요. 그게 여러분의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제6화. 나한테 가정은 있는데 나는 없다.